네, 오늘은 삼성중공업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삼성중공업 아침부터 딱 기대 잔뜩하게 만들더니만 결국 좀 음봉을 좀 만들어 놓고 마감을 했는데, 우선 지금 좀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보는 부분들도 있고, 약간 뭐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좀 어떻게 다음 그림들을 봐야 되는지 제 견해에서도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얘는 사실 터질 자리가 이제 이 정도면은 거의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체크해 보면서 다음 그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얘는 이거 혹시 2020년도서부터 들고 있으신 분들 있어요? 이거? 야, 진짜 인내심 대단하시네.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이때부터 흐름은 바뀌었거든요. 흐름은 바꾼 건데 얘가 진짜 놨다를 진짜 난리를 치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변동성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20%짜리.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20%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차라리 폭락이라도 나오면은 그러니까 나오면 안 되죠. 솔직하게 말해서 나오면 안 되는데 차라리 이게 나오던지 이거라도 좀 나와주면은 그래도 뭔가 다음 대처를 하던지 뭐라도 있겠는데 계속 진짜 2021년도서부터 지금까지 2, 3년 동안 지금 이것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뭔가 막 들었다 놨다 진짜 약간 애간장 타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지금 어쨌든 딱 이 정도까지 만든 걸 보니까 흐름은 바꾸겠다는 의지까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밀릴 거면 진작 밀렸을 거거든요. 근데 우선 안 밀린 걸 봐서 여기서 우선 확실히 흐름을 이전에는 이렇게 강하게 타고 오던 이 하락 흐름을 바꾸겠다는 의지 자체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타이밍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우선은 최근에 이번에 1월 달에 여기서 한번 보면은 거래량이 좀 확대해드리고 이번에 거래량이 한번 몰렸었던 시절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제가 이때 영상을 한번 또 찍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원래 움직였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얘네가 지금 계속 적자거든요. 보시면은 기업 분석, 여기 있다. 얘네가 계속 적자예요. 진짜 만년 적자. 진짜로 계속 2015년도서부터.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적자를 치다가 이번에 나왔었던 이슈들이 보면은 흑자 전환을 좀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때 당시에 거래량을 좀 뽑으면서 움직였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부분에서 제가 봤었을 때는 이때 당시에 이제 이 부분에서 흑자로 전환만 시킬 수 있으면 우리가 흔히들 이런 종목들, 삼성, 중공업, 누가 봐도 아는 이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뭐 HMM 이런 것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흑자 전환을 시키면 미친 듯이 날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일반적으로 보는 잡주들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잡주라고 그걸 표현할 방법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시총 가볍고 막 미친 듯이 순식간에 막 불나방처럼 움직이는 그런 잡주들은 재무가 좀 안 좋아도 그냥 순간적인 파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삼성중공 막 HM에 막 이런 것들 조 단위가 넘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삼성중공업 이런 것들은 이게 한 방에 진짜 간단하게 이슈 하나로 튀어 오르기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막 쏘기가. 그래서 기본적인 재무가 좀 바탕이 돼줘야 얘네들은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펀더멘탈을 토대로 보내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 가지고 좀 올려놓긴 했었는데 결국 흑자 전환에는 실패를 하긴 했죠. 보면은 우선 실패는 했죠. 그래도 적자 폭이 한 반 정도 줄어들었다라는 거 그 전에에 비해 가지고 한 대략 반 정도는 좀 줄어들었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확실한 거는 이 기세를 몰아서 적자폭을 계속 좀 줄이고 있거든요. 다시 줄이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계속 줄여가지고 흑자로 전환만 시킬 수 있다라는 가정이 좀 붙고 그 기대감만 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날아갈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흑자로 전환하는 게 나오고 나서 날아가지 않고요. 이게 그 전부터 움직여요. 약간 낌새가 보이면. 근데 이제 1분기는 끝났죠. 1분기는 끝났고 이제 1분기 관련해가지고도 뭐 나오기야 하겠지만은 여기서 분기가 넘어가면 넘어가는 수치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여기서 뭔가 흑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만 보이면 그때부터 좀 날아갈 거니까 뭐 그 관점으로 우선 좀 보시면 되고 얘는 키포인트는 결국엔 재물을 좀 살려 놓으면은 그때부터 미친 듯이 보낼 수는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선은 이때보다 지금 적자 폭이 보면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15년도에 워낙 크게 좀 나왔었고 그때 당시에 15년도까지 해가지고 이게 하락폭이 엄청 깊었잖아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엄청 깊고 나서 그 다음에 각도 자체가 지금 약간 완만해졌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제 약간 여기서 지금 살짝 밑으로 가다가 돌파만 나와주면서 뭐 다른 이슈들 재무적인 부분들만 좀 바탕이 돼주고 이제 이 각도 정도라면 추가적으로 이때만큼의 낙폭은 저는 키우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쏘아 올린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라면은 여기서 지금 살 수 있냐 이거죠. 보통 사람들은 못 산다고요. 절대 못 사요. 여기서 미친 듯이 이 거래량을 어떻게 뽑냐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구간 앞전에 있는 매물까지 싹 제가 봤었을 땐 건드리기는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더 이상 밀릴 놈이다라고 하면은 재무적인 부분이 더 악화되면서 미친 듯이 나와야겠지만 그런 상황은 우선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적자폭을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조금만 살아나면은 이제 약간 큰 흐름상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저점을 높여잡고 각도를 또 이제 하방에서 상방으로 슬슬 바꿔가는 그런 작업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각도가 좀 바뀔 수 있는 라인, 터질 수 있는 라인이 어딜까요? 우선 지금 최근에 움직임 자체가 오늘도 사실 가능성이 조금 있었어요. 보면은 지금 최근에 3년 동안 이각이거든요. 이각을 타는 거고 이건 뭐 하락 파동이라고 보면 볼 수 있는데 솔직히 이게 편차 자체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락 파동이라고까지 보기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냥 하락형 박스권 이렇게 부르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나 싶은데 여기서 살짝 하락형으로 타면서 지금 휘모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오늘 돌파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이게 지금 이 구간에서는 계속 변동성이 커질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뭐 조금 오늘 떨어질 수 있겠죠. 음봉이 깊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살짝 눌러줬다가 다시 반등 치면서 이렇게 양봉을 하나 띄우면서 여기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한 차례 흐름을 바꾸는 슈팅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선 제가 봤을 때 6,000원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한 파동을 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걸 쏘면서 이제 저런 재무적인 부분들도 뒷받침되면서 같이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우선 그렇게 멀지는 않은 느낌이긴 한데 여기 넘어가면 그때부터 한 파동을 좀 쏠 수 있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000원입니다. 6,000원. 그래서 여기만 돌파를 좀 해주면 되고 무엇보다 생각보다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보시면 역대 최대치가 2020년도에 뽑혔잖아요. 보면은 그 전에 한 번도 없죠. 얘가 1994년도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거래량이 2020년도에 뽑혔거든요. 이 2020년도에 이게 뽑히고 나서부터 우선 제가 큰 거래량들은 추세를 바꾸는 거라 그랬잖아요.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우선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 이후로 거래량이 나오는 추이들을 보면 어쨌든 얘가 진정으로 넘어가야 되는 구간 여기에요. 6,000원을 넘어가면서 제가 봤었을 때 쏘면서 여기까지 한 7,500원까지 밀어붙일 거거든요. 밀어붙이고 나서 진짜 돌파해야 되는 각은 여기란 말이에요. 앞전에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렸었던 구간이 여기기 때문에 진짜 돌파해야 되는 데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거래량이 많이 좀 줄었어요. 많이 줄다가 이게 제가 뭐 매번 똑같은 설명이기는 한데 뭐 제가 사람이 똑같으니까 분석 방식이 똑같은 거겠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큰 게 튀어나오고 나서 거래량이 준단 말이에요. 지금 거래량 크기가 좀 안 보이시면 이렇게 확대해 드릴게요. 거래량이 준단 말이에요. 이게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보통 소화 과정을 거쳐요. 거치고 나서 거래량이 줄어든다라는 건 주식 시장에서는 뭘까요? 맛이 없는 집이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안 몰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맛있는 집에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많이 몰리는 시점이 계속 순차적으로 터트리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몰릴 만큼 몰려서 대기본을 줄을 서야 돼서 약간 효율적이지 못한 라인인 거고 이게 그러니까 하락 파동이나 행보 파동에서는 거래량이 줄다가 상승 파동에서 거래량이 늘면서 가는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이 첫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부터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라인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래량 추세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 보시면 거래량 추세가 바뀌었어요. 여기를 뛰어넘으면서 바뀐 거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추세의 시작점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늘리면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계속 거래량이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하면서 가요. 너무 확대하니까 이 부담스럽네. 네. 거래량이 계속 줄었다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이걸 원래 반복하면서 가거든요. 이게 하락 파동 탔다가 상승 파동 탔다가 하락 탔다가 상승 탔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신호탄은 어느 정도 나온 시점이다라고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 우선 하나 튀어놓고 나서 그 다음 거래량 큰 게 나오는 시점이 아마 여기를 돌파하면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7,500원까지는 딱 열릴 거예요. 지금 어차피 여기서 행보 구간 딱 살짝 쳐주면서 약간 각을 모아놨거든요. 여기서 이 각을 넘기면 딱 7,500원까지 아다리가 딱 맞죠. 그러고 나서 앞전에 거래량 가장 크게 터졌었던 이 구간이 가장 강력한 매물이자 큰 추세를 연결시키려면 여기서 넘어가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를 진짜 넘어가려면 이제 장기 파동상은 여기를 진짜 넘어가야 되고 흐름상 탄력이 붙는 자리는 6,000원 넘어가면서 제가 봤었을 때 7,500원, 7,000원까지 무난하게 그냥 한 방에 칠 거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아마 여기를 넘어가는 시점이 이 재무적인 부분들이 이제 뒷받침이 되면서 뭐 적자폭에 엄청나게 더 준다라고 하든지 흑자로 전환시킨다든지라고 하면서 강하게 바람이 불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큰 각을 다 넘기면서 저 2만 원대 상단 라인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리게 되는 거겠죠. 뭐 지금 크게 봤었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움직임 자체가 위에서부터 지금 아래를 찍고 아래에서 위를 찍고 위에서 지금 아래를 찍고 박스권으로 가고 있는 라인이라서 힘의 방향 자체가 지금 밑에서 찍고 위로 끌어올리는 라인 속에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 보이긴 하는데 방향성 자체도 지금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라인이라서 이제 순차적으로 넘어만 가면서 약간 작은 보스인 6,000원 구간만 넘어가주면 7,000원부터 8,000원 사이까지 무난하게 칠 거고 큰 보스인 8,000원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이 큰 각을 완성을 시키면서 이제부터는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다시 위로 가는 라인으로 치면서 이 2만원대 구간까지 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조금 눈여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찌되었든 거래량이 2020년도에 많이 나오고 나서 분명히 흐름이 바뀐 건 맞으니까 여기서 이제 작은 보스부터 좀 넘는지 살펴보시고 오늘은 좀 아쉽게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전보다는 거래량이 좀 적게 나왔잖아요. 오늘 딱 건드렸더니만 여기 넘어가야 되는 거 맞는데 여기서 건드렸었을 때 처음에 이만큼 거래량 나왔는데 이번에 건드릴 때 분명히 거래량이 적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 말인즉슨 매도세는 이전보다 확실히 확연히 적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돌파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번에 살짝 눌러줬다가 다시 반등 나올 때는 공략은 좀 충분히 손절 짧게 잡고 해볼 수 있다라고 보이고 다음번 시도부터는 돌파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너무 많이 나왔으면은 이거 아직 한참 멀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확실히 적게 나왔고 오늘 장세가 좀 별로였단 말이에요. 보면은 오늘 장세가 좀 별로였어요. 보시면은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힘이 풀린 것 같은데 여기서 살짝 좀 더 모았다가 쳐주면은 다음번엔 성공 가능성은 전 굉장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우선은 얘는 지금 이 각을 돌파를 해줘야 된다. 이걸 돌파만 해주면 그때부터는 탄력은 살 거예요. 그러면서 강하게 한번 쏘아 붙이겠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 구간 넘어가면서 쏘는 자리다 기억을 하시고 뭐 이런 눌림목에서 나왔다 반등 나오면 또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는 나오니까 좀 요거 기억을 하시고 쏠 때부터가 여기 돌파할 때부터가 쏘는 시점이다. 그럼 넘어가면은 우선은 가장 중요한 구간인 7,000원부터 8,000원 사이까지는 그냥 한 방에 밀어붙이면서 쏠 거예요. 여기까지는 한 방에 쏠 거고 아마 찍고 눌렀다가 다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결국 여기를 넘어간다는 건 제가 봤었을 땐 재무가 뒷받침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시점부터 돌파하기 나올 거거든요. 그 시점쯤 되면은 엄청 강력하게 쏘면서 제가 봤었을 때 굉장히 큰 각상 요 하단에서 상단으로 치는 라인이 결국 완성이 되면서 2만원대 부근까지 가능성이 열릴 거다라고 보니까 요렇게 조금 나눠서 중요 구간 짚어가지고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진입 자리는 눌렀다가 전 누르는 자리 더 좋아요. 눌렀다가 요 정도에서 반등 쳐주면 손절 짧게 잡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돌파하면 여기를 딱 도달하면서 돌파하기 나오면은 슈팅이 나오면서 7, 8천원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다음 목표가는 전 7, 8천원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건 거의 지금 준비가 많이 돼 있어서 넘어가면 그냥 7, 8천원에서 절반 정도 터시던지 아니면 뭐 전량 터이던지 하는 관점 딱 봐주고 그 다음에 돌파까지 나오면 이건 대슈팅이니까 추세 홀딩 하는 거고 만약에 돌파 안 나오면은 왔다 갔다 버텨보다가 밑으로 떨어지면 내 본전에서 컷 치던지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끌고 가는 거고 약간 이런 식의 관점으로 좀 대처하실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한 3년 동안 기다리신 분들은 어쨌든 변화 지점은 전 충분히 돌파만 나오면 돼요. 6,000원만 돌파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다리는 세월이 굉장히 길어지긴 했겠지만 이때 거래량 많이 나와가지고 분명히 많이 들어오시긴 했을 텐데 넘어만 가면은 게임 오버일 것 같으니까 요거 약간 눌러줬다가 반등 나올 때 한 6,000원 돌파각 나오는지 먼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선 요거 이렇게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뭐 노파심의 말씀은 드리는데 이제 이 밑은 깨면 안 되겠죠? 뭐 깰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여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때도 솔직히 코로나로 한방 폭락이 나왔었던 거였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안 깰 것 같긴 한데 노파심에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쨌든 갭등 구간도 다 메워주고 탄탄하게 작업만 하고 있으니까 뭐 조금 더 이건 기다린 김에 조금 더 기다리면서 돌파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설명 드리는 걸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